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 하나가 어떻게 우리 현대인들의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할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매일 똑같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알베르 카뮈의 철학적 에세이 시지푸스 신화의 이 유명한 마지막 문장,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죠? 인터넷 밈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 보셨을 법도 한데요. 대체 카미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여기서 우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무거운 바위를 가파른 산 위로 끝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사람, 심지어 꼭대기에 닿자마자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 끔찍한 형벌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남자가 도대체 무슨 수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시지푸스가 그냥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카뮈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수많은 작은 바위들로 채워져 있는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짝 없는 양말 맞추기, 지워도 지워도 끝없이 쌓이는 이메일,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똑같은 출퇴근길, 심지어 커리어 목표나 사회적 성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느 순간 끊어버리거나 실패하거나 다시 우리를 맨 밑바닥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무의미한 무한 루프처럼 느껴질 때가 진짜 많잖아요. 게다가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배우고 사랑한 이 모든 것들은 펼멸성이라는 거대한 바위 아래 깔려 먼지가 되어버릴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이라는 바위 자체도 결국엔 죽음이라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 시지푸스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주 영리하지만 무자비한 코린토스의 왕이었습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신들을 아주 갖고 놀았죠. 제우스의 계획을 망쳐놓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사슬로 묶어 가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지하세계 여왕을 속여 이승으로 도망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결국 제우스에게 붙잡혀 이 영원한 무한 루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카뮈는 시지푸스를 이른바 부조리주의의 완벽한 상징으로 썼다는 거예요. 부조리가 뭐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데 우주는 거기에 대고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 그 차가운 침묵, 바로 그 둘 사이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맹렬한 충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을 갈구해도 우주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카뮈의 이 말을 한번 곱씹어보죠. 종교가 주는 거대한 목적이나 우주적인 의미 같은 든든한 환상의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끔찍한 구덩이 속으로 툭 떨어집니다. 마치 내 집에서 갑자기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약속된 구원 같은 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이걸 좀 더 와닿게 이해하려면 카뮈가 살았던 시대를 상상해봐야 합니다. 세계대전이 2번이나 휩쓸고 간 사회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던 극도로 불안한 시대였거든요. 세상은 온통 짙은 허무주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실존주의는 삶의 원래부터 주어진 의미 따위는 없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절망적인 허무 속에서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보려던 철학자들의 치열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반항적 기쁨, 부조리한 조건의 수용. 그렇다면 카뮈는 이 끔찍한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했을까요? 카뮈는 시지푸스가 내일은 바위가 꼭대기에 멈춰주겠지? 같은 헛된 희망을 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이 벗어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아주 맑고 명료한 정신으로 그야말로 100% 수용할 때 진짜 승리한다고 봤죠. 시지푸스의 승리는 일종의 반항적 기쁨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애써 부정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면서 당당하고 활기차게 바위를 계속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 허무주의에 대한 맹렬한 반항, 그 자체가 바로 그의 기쁨이고 통쾌한 승리인 셈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꽤 날카로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게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해지세요 같은 뻔한 자기계발서 조언일까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걸 떠올리잖아요. 영원히 돌떡이나 굴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의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단어가 과연 가당키나 한 걸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행복 회로를 돌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지푸스의 진짜 상태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수용에 가깝습니다. 헛된 희망은 싹둑 잘라내고 아무것도 약속된 건 없지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부터 단단한 내면의 힘이 나옵니다. 체념이 아니라 아주 똑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수용전념 치료, ACT. 참 흥미롭게도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철학적 접근법이 오늘날 과학적인 심리치료 모델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수용전념 치료, 줄여서 ACT라고 부르는 기법인데요. 고대의 철학과 현대의 심리학이 완벽하게 하나로 이뤄지는 거죠. 이 모델은 우리의 인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고 제안합니다. 내용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맥락으로서의 자아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무작정 억누르거나 싸우는 대신 그것들과 훨씬 유연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지프스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내용으로서의 자아에 푹 빠져버리면 난 진짜 평생 돌이나 굴려야 하는 놈이야. 내 인생은 무의미해 하고 자신을 고통 자체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맥락으로서의 자아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경험하고 있네? 하고 인지하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을 마치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뭇잎 보듯이 가만히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 같나요? 전혀요. 이건 우리가 겪는 경험과 그걸 바라보는 인식 사이에 아주 중요한 틈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깨끗하게 수용한 시지푸스는 이제 그 틈새 속에서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바위를 굴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못 바꾸지만 그걸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자기 마음이거든요. 한 걸음 내디딜 때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각에 집중해보거나 언덕을 오르며 만나는 풍경을 관찰할 수도 있죠. 언덕에 벌레 한 마리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고 바위가 굴러간 자국을 보면서 예술작품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존하는 최고의 바위 굴리기 장인이 되는 겁니다.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중팔구 스스로 부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댄다고요. 억지로 행복의 점수를 매기고 찾아 헤맬수록 오히려 불행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진짜 아이러니한 삶의 진리죠. 결국 카뮤가 시지프스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는 순수한 기쁨 같은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뭔가 엄청난 우주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에 가깝죠.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 불행하다는 좌절, 그 양쪽 모두에서 쿨하게 손을 놔버리는 깊은 안도감입니다. 우주가 내게 의미를 떠먹여주지 않더라도 내 인식만큼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 있는 바위들을 떠올려 보시죠. 이 해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피로를 무언가 경이로운 것으로 바꾸는 비밀은 어쩌면 억지로 긍정적인 척 행복을 쥐어짜내는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한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만의 바위를 밀어올리는데 아주 작은 하지만 단단한 틈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